다시 한주갑이 지나서 1805년 순조 5년에는 그 가경보 11책을 만들었어요. 1805년 순조 5년에 간행된 가경보에 수록되어 있는 알염사공파 18세 최봉우가 지은 서문에 적혀 있기를 멀고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일가들이 한 목소리로 서로 호응하여 단자를 거두어 모아서 봄에 위봉사에서 만나고 여름에 기암사에서 만나고 가을에 실상사에서 만났다가 마침내 전주부 동쪽에 있는 종대에서 선사하는 사람과 기술자 한 두 사람에게 부탁하고 모두들 한 마음으로 힘을 보태어 1년간 노력한 끝에 비로소 완성할 수 있었다. 가경보를 만들 때는 가문 소유의 종대가 있었어요. 그래 종대에서 하면 되니까 절을 빌려서 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종대도 좀 마당이 넓지를 못하고 또 그 시내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번잡하죠. 그래서 그 목판 인쇄 작업을 하기는 좀 적합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1812년 순조 12년에 이제 주덕제를 지었거든요. 근데 주덕제는 저기 산 밑에 시골의 산 밑에 있고 그 마당도 뭐 엄청 넓고 하기 때문에 그 한적한 시골에 있는 그 주덕제가 목판 인쇄를 하기는 아주 적합하죠. 그래서 그 1812년 이후에 나온 족보는 전부 그 주덕제에서 인쇄를 했어요. 1805년 순조 5년에 간행된 가경보에 수록되어 있는 중랑장공파 18세 최종화가 지은 경보구서 발문에 적혀 있기를 세월이 흘러 또다시 한주갑의 이름으로 호남에 계신 종장 여러분들이 글을 보내 단자를 거두어 전주부 동쪽에 있는 선조 연촌공 완동구제에서 단추하여 1803년 봄에 일을 시작하여 1805년 봄에 일을 끝낼 수 있었으니 감찰공의 업적을 더욱 크게 만든 것으로 또한 우리 가문에서 조상님의 뒤를 이어가는 아름다움이 아니겠는가. 경보구서 발은 경보구서 즉 강의보 서문을 수록해놓고 그 뒤에 이어서 붙여서 글을 지은 그 발문입니다. 근데 그 발문을 지은 최종화는 강의보를 만든 최세영의 육세손입니다. 같은 책을 만든 같은 장소를 두고 알염사공파 최봉우는 완동종대다 이렇게 말하고 중랑장공파 최종화는 완동구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왜냐면은 내나 그 장소를 완동구제가 바로 완동종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완동구제라고 어떤 사람은 완동종대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연촌공 후손은 그게 원래 연촌공 완동구제니까 완동구제가 입에 붙어가지고 완동구제 이렇게 말하는 거고 알림사공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연천공 후손이 아니니까 뭐 종대가 더 부르기 편하니까 완동종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즉 이거는 현재의 종대가 과거의 완동구제라는 것을 증명하는 물증입니다. 연촌이 그 말년에 거처하던 살림집은 그 완동구제라는 이름으로 조선 후기까지 보존되어 왔는데 앞서 제가 전라북도 문화재 자료 제21호 주암서원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녹동서원에 봉안되어 있던 연촌공 초상화를 그 복사 구본을 1769년부터 1774년까지 6년간 그 완동구제에 봉안을 하기도 했었어요. 1774년 영조 50년에 발행된 연촌공 12대 손 최차익이 지은 선조 연촌 부군 영정봉안서에 적혀 있기를 여름이 되어서야 시골로 돌아와 일가들과 상의하여 영암에 남아있는 옛 초상화를 얻어와 주암촌에 모시기로
결의한 다음 재물을 모으기 시작한 지 6년 만에 조상화를 모실 영당 한 칸을 마련하게 되었다. 마침 전주에 사는 일가 중에 화공이 있었으므로 삼종 동생 저렴을 화공과 함께 영암으로 보냈더니 영암에서 말하기를 새 초상화를 녹동서원에 걸었고 옛 초상화는 완동구제로 보내고 영암에는 없으니 그곳에서 받아다가 잘 손질하여 봉안하라 하였다고 하므로 내가 다시 완동구제로 찾아가서 초상화를 받아다가 주암촌에 봉안하였다. 그러니까 완동구제가 지금의 종대라는 사실은 이와 같이 그 문헌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동구제는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종대가 됐을까요? 종대라는 것은 조상이 물려준 종중소유 집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흔히 이제 그 종중본부가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종중회관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통용되고 있죠. 근데 완동구제가 연촌이 돌아가신 이후 계속 종중소유로 전해오고 있었으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완동구제 때도 그걸 완동구제라 안 그러고 종대라 부른 데서 문제가 될 건 없죠.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그걸 종대라고 안 부르고 완동구제다 이렇게 불렀을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거는 종중의 범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완동구제다 이렇게 부를 때는 그 종대라 불러도 별 문제될 건 없는데 그 종대가 연천공파의 종대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검토하려는 거는 그 이후부터는 연천공파 종대가 아니고 문성공 대종의 종대이거나 중랑장공파 종대로 바뀌게 된 상황, 이걸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동구제도 종대인데 무슨 소리야 그러면 이제 좀 얘기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연천공파 종대이던 것을 문성공 대종의 종대나 중랑장공파 종대로 바뀌게 된 상황, 이걸 말하는 겁니다. 최세영이 그 강희보를 만들므로 인하여 문성공계 전주처시 가문의 범위가 확정이 됐고, 비로소 이제 종중에서 그 걸륜보를 만들므로 인해서 종중이 더욱 단결되고 활성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조 문성공 묘소를 찾아서 시양을 모시자, 이런 여론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훗날 묘제, 단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묘제파, 단제파 구분 없이 감찰공, 휘세영이 만든 초성 1권, 즉 강희보를 살펴보면 문성공 묘소는 주덕산에 있다 라고 적혀있다. 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은 강희보는 물론 걸룡보나 가경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족보에는 문성공 묘소에 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강희보, 즉 초성 1권은 그 개인이 만들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인쇄를 못하고 사람이 붓으로 적어서 그걸 복사해 가는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 발행된 붓수가 적어서 그 묘제 단제 사건이 일어난 1855년 무렵, 한 벌써 200년 됐죠. 한 200년 정도 세월이 흐르니까 이게 희귀본으로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직접 그 강희보를 눈으로 확인은 못하고 그냥 그 책에 그렇게 적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강희보는 물론 걸룡보나 가경보에도 문성공 묘소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지만 걸룡보와 가경보, 중랑장공 행장에는 묘소가 주덕산에 있다고 한다. 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만약 주덕산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조상의 묘소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문성공이 아니라 중랑장공 묘소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용이한 상황이었다. 당시 주덕산에는 중랑장공파 4세
월단공 최담의 묘소를 중심으로 그 월단공 후손의 선산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당시로서는 그 묘소의 위치를 알고 있는 선조는 그놈의 그 완주군 동상면 대아리에 있는 대호궁공파 3세 문광공 최철, 이분이 그 묘소를 아는 분 중에 가장 세대가 높고, 두 번째가 월단공 이분이에요. 주덕산에는 맨 위에 4세 월단공 최담 묘소가 동쪽을 향해 있고, 정면 아래에 5세 연촌공 최덕지 묘소가 있고, 비슷한 등고선을 따라 산 너머 서쪽에 5세 송이공 최광지 묘소가 있고, 북쪽에 5세 유랑공 최득지 묘소가 있다. 송이공 광지파는 부안군 부안읍 연곡리에 따로 선산이 있지만, 송이공 묘소 아래에 10세 석계공 최명룡의 어머니 광주안씨 묘소가 있고, 다시 그 아래에 석계공 묘소가 있다. 소윤공 득지파 중에서 사장공 자인파는 전주에서 세거하여 왔는데, 유랑공 최득지 묘소 아래에 사장공 최자임과 아들 직장공 최무강을 비롯한 후손 묘소가 선산을 이루고 있었으며, 연촌공 묘소 주변에도 전주에서 세거해온 남원종회 교도공 개손파 후손 묘소가 역시 선산을 이루고 있었다. 소윤공파는 흔히 그 고부종회라고 통칭되지만은, 그 고부종회는 사실 6세 동복공 최자목의 후손입니다. 그 고부 자체가 동복공의 최가마을입니다. 정읍시 정우면 장수리에 따로 그 고부종에는 선산이 있어요. 그런데 사정공 자인파는 전주에서 세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부하고는 다르죠. 전주의 세거는 사정공 자인파가 그 주덕산에 이렇게 선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연촌공 묘소 아래에는 4개의 주인을 모르는 고총이 있고, 다시 그 아래에 고려시대 양식의 석축방분, 즉 돌로 쌓은 네모난 묘소 1기가 있었는데, 사장공 자인파 가문을 중심으로 돌로 쌓은 사각묘가 문성공 묘소다. 라는 전설이 전해오고 있었지만, 종중을 주도하고 있는 지식인들 중에는 오히려 걸령보와 가경보 행장을 근거로 그 사각묘가 중랑장공 묘소 일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시조 문성공 묘소에 대한 갈등은 그 묘소가 문성공 묘소일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그 보통 사람들의 심정적인 믿음과, 그게 다른 사람 묘소일지도 모른다 하는 그 지식인들의 이성적인 의심, 이 두 개 사이의 갈등에서 시작된 겁니다. 특히 이제 그 경전을 공부를 많이 한 그 지식인들, 이 사람들은 설령 그 묘소가 문성공 묘소일 가능성이 엄청 크다고 하더라도 약간이라도 의심이 남는다면은 그걸 함부로 조상묘소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경전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특히 그 성리학 원리주의 지향이 강했던 이른바 노론으로 분류되던 사람들, 그분들은 더 그게 심했는데, 특히 중랑장공파 지식인 중에 그 노론에 완고한 분들이 많았어요.